아까 12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환경 조건에 대해서 적어주는 항목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세 가지. 일조량하고, 그 다음에 소음하고, 그 다음에 진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소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되고, 요 환경 조건란에 일조량이 있는데 방향 있어요? 없어요. 방향은 어디에 적어주는 거죠? 대상 물건의 표시. 첫 번째. 방향이 있었잖아요, 거기. 네, 그렇게. 자, 환경 조건란에다가 비선호시설 기재합니까? 비선호시설 아니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없으니까. 비선호시설은 어떻게 해요? 요 위에 가면 따로 있었죠, 아까? 그럼 비선호시설은 아까 공동묘지 예를 들었잖아요.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기본이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조사해서 적어줘라 이 말이요. 물어볼 게 아니고. 공동묘지 요 근처 둘러봐야지. 이렇게 요 산 뒤에 공동묘지 있는지 이렇게 둘러봐야 된다고. 직접 조사. 근데 진동, 소음, 일조량 이런 것은 직접 조사하기가 어렵죠. 진동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음도 비슷한데 1박 2일 코스죠? 1박 2일 코스야.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길 일이 아니고 물어봐야 돼. 뭐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게 심하진 않으세요? 라고 눈을 보면서 뚫어지게 물어본다. 그게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럼 일조량은 가서 보면 좀 대충 알 수 있는데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언제 가냐에 따라 틀리죠? 3번 갔는데 맨날 밤에만 간 거야. 그럼 일조량 알 수가 없잖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가 갖다 붙였습니다. 요것은. 현장 안내, 요거요. 현장 안내를 갖다가 보조원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보조원이 현장 안내 할 수 있어요. 물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보조원이 현장 안내 할 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손님이 그 집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 집은 대출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보조원은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집은 어떻게 소음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조원은, 현장 안내한 보조원은 입을 풀어가야 된다. 말하면 안 된다. 그게 법이야, 법.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물어봐서 보조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그러는데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있어. 그러면 요 집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랬을 때 얘기 안 해요? 다 얘기해. 비반이야.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돼갖고. 무자격이 돼서. 걸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저 사람 밥 벌어먹겠다고 하는데 보조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거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보조원으로 일러갖고 막 처벌까지 받게 하고 사장님 영업정지 받게 하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 잘 안 한다. 응? 어떤 뭐라고 그래, 상도 이상 뭐 비슷하게 안 해. 그런 거. 근데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끼리 싸움이 났을 때는 한다. 그리고 증거도 있다. 왜? 공동중개할 때 계약문자 같은 거 주고받고 막 그럴 수 있어. 전화하지. 그럼 맨날 사장님만 전화해? 사실은 사장님 아니지만 보조원이지만 사장님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 투자자면서. 그러면 대출이 얼마 있고 이런 얘기한 거 녹취돼 있다.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너 이 약점 있지?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조용히 구청 가가지고 잃는다. 그러면 영업정지 2달 나온다. 그러니까 보조원이 일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앞으로 시간 가면 더 힘들 거예요.
그 주변 사례는 아니지만 저한테 상담 온 사례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보조원이래. 근데 대출이 있는 집인데 손님한테 자기가 소개하면서 일할 때 1년 전 일이요. 그 주인이 저 빚을 갚고 건재당을 갖다가 감액 등기 해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약으로 이끌었어. 계약이 된 거지. 근데 주인이 그 전세보증금 잔금만 받아먹고 감액 등기를 안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집, 제 예상, 그 뒤부터, 여기서부터 제 예상이에요. 경매 넘어가가지고 그 들어갔던 세입자가 보증금 날려가지고 날린 금액도 제 예상컨대는 억대예요, 억대. 그래서 재판이 붙어서 소송이 나서 판결이 났는데 그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8천만 원 물어주라고 확정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장님도 잘못했지만은 중간에서 보조원이 뭐예요? 일처리 잘못한 거죠. 보증금 잔금 들어갈 때 감액 등기로 하기로 했으면 잔금 들어가는 순간에 감액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한테 넘기도록 해야 된다고. 나중에 감액 등기 해줄 테니까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해줄 테니까 믿으라는 식으로 하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 못 믿어 사람은 원래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받고 나면 틀려져, 마음이 틀려져. 자기가 자금을 활용할 욕심 때문에. 응?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 안 당했으니까 지금 평화롭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본인 일이 당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주인하고 잘 합의하라고 그래서 저 소유주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뭘 물어봤겠어요? 재산이 있어요? 물어봤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뺏길 재산이 없어. 근데 재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도망 못 가. 물어줄 수밖에 없어. 왜 충격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입장이 딱 돼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재산이 없으면 못 갚는 거예요. 일부러 빼놓은 사람도 있었더니, 그럴까 봐서. 아, 이런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 나쁜 놈을.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뭐든, 변호사도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줘야지. 제 3자 입장에서 얘기해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일하기 힘들어진다는 환경이라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안내를 소공이나 여기 개공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안내했는가를 체크하게 돼 있어. 그리고 신분 알렸냐 이거지. 알렸다. 안 알리면 어떻게 되죠? 500과.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체크해서. 나 과태료 맞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나 과태료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안내자가 없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집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투자 목적이니까 끼고 사는 거라든지 투자 목적이다 이거. 재개발 물건도 마찬가지고 물건 보면 못 살 가능성이 있어. 안 보고 사는 게 좋아. 어차피 이럴 경우는 안 보고 살 수 있지. 그 다음에 오피스텔처럼 거기서 거기인 물건들이 있어. 오피스텔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신규 아파트야. 뭐 거기서 거기지. 층 향 봐가지고 뭐 층 좋고 향 좋고. 안에까지 꼭 봐야 되나?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세 번째 케이스예요. 어떤 경우에 안 보고 산다고 그럴까? 난 부동산에서 이미 봤거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이미 봤어. 근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마음에 드는 집이야. 근데 가격 조정이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쪽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반으로 깎아주겠대.
그러면 어디로 가 여러분? 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을 때하고 저는 반으로 깎아준 데 가고 싶어. 또 돌 던지려고 그러지 또. 그게 사람 욕심이야 마음이야 그게.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 근데 그걸 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잖아 이게 가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래?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재판을 해보면 이럴 때 처음에 집 보여줘가지고 다 맞췄는데 우리 집에서 안 하고 딴 부동산에서 했다 그러면 이거 괘씸하잖아. 그럼 보수 달라고 소송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소송 넣을 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집을 보여줬고 우리 계약 조건대로 하기로 다 했는데 아직 계약 문자가 안 들어갔을지라도 하기로 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부동산에서 집도 안 보고 계약했다 이런 드라마면 제가 보수를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100%는 못 받아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부동산이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면 그나마 수긍이 되는데 어떤 부동산? 동네에 있지도 않는 딴 지역의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할 요량이다. 그럼 알아보니까 이쪽 부동산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100% 소송해야 돼요. 그쪽은 복비 아끼려고 우리한테 물건만 빼간 거예요. 응? 그러면 100% 이겨요. 어제 제가 그 종로구 지회 가서 수업하고 온 게 그거예요. 10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보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속만 태우다가 안 하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보수 나와버렸네. 다 했죠, 위에 거? 한 거 아니야? 현장 안내까지 했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얼마? 중개보수 얼마? 얼마? 이렇게 적고 675만 원. 한 16억짜리 정도 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675만 원. 실비는 이런 거 뭐 어디다 써? 이렇게. 합계 675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급 시기는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언제야? 잔금시지. 그다음에 산출 내역은 67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675만 원 곱하기 뭐 0. 아니 이거 아니지 참. 16억 곱하기 0.4 뭐 이렇게. 16억 5천 0.4. 거의 나올 거예요. 최근에 했던 거니까 저게. 그다음에 실비는 뭐 없으니까 안 받고요. 자, 중요한 건 요거.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라서 의뢰인과 계공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요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시험 출제거리요. 부가가치세는 요거 나중에 여러분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 부가가치세만 해도 아마 상가 중개하시거나 요거 하실 때는 막 3시간 이상 교육 받으셔야 돼. 되게 복잡한 거예요. 세무사들도 힘들어요, 이건. 근데 여기서는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675만 원이라 그러면 부가세 별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그 확인 설명서에서 그러면 요거의 10%인 67만 5천 원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실제 부담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부가세 별도 그러면. 이게 부가세 별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간이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간이 과세 사업자로. 그럼 이때는 부가세 포함 이렇게 돼요. 일단은. 근데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간이 과세 사업자지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인데 부가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지금은 있다. 그게 10%까지는 안 되고 한 4%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요.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반 과세 사업자. 근데 간이과세 사업자인데 부가세 포함 이런 경우가 있고 매출 규모가 적었을 때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간이과세 사업자인데도 뭐라고요? 부가세 별도에서 그걸 몇 프로 받는다고요? 4% 받는 경우가 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이렇게. 시험에서 여러분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면 부가세 별도도 있고 부가세 뭐예요? 포함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버전이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두 가지지. 그 부가세가 4%도 있고 10%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생년월일 적어. 매도인하고 매수 케이크 보내줘야 돼 이건. 왜 적으라 합니까?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보통 이렇게 이름을 쓰고 만약에 이제 매도인이라고 치면 서명하라고 그래 서명. 그러면 서명하라고 하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못 알아먹게. 예, 이게 서명이요. 그 뭐 요 매수인이 만약에 이영자다 그러면 이영자라고 이렇게 쓰고 정자로 쓰고 또 이렇게 뭔지도 몰라 이가. 도장 찍어도 되잖아요. 도장 찍어도 도장 찍으시도 된다 그러면 도장을 찍는 분보다 이게 더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기분이 좋나 봐. 그 다음에 이제 개공 이렇게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적어요. 근데 이제 소공도 있죠. 소공 자리도 있는데 여기는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이제 부동산 쪽은 적을 때 소공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자로 적으셔야 돼. 이예진.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개업 공인 전화번호 있고 어떻게 되고 뭐가 빠졌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가 빠졌어요, 그죠? 여기 위에가 있구나 참. 위에가 제가 사장이다 그러면 여기다 고종원이라고 쓰고 사인하면 안 돼. 여기다가 도장을 큰 걸 찍어야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서명 및 이걸 서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 전자계약 같은 것도 서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자로 적으셔야 돼. 이거 안 돼. 손님도 마찬가지야. 전자계약일 때는 손님도 이렇게 적으셔야 돼. 이름을 밝히는 정자로 적으셔야 돼. 전자계약은 전부 다. 이 날리는 거 안 돼. 자, 여기 공동중개는 둘 다 적었고요. 됐습니다. 요 밑에 있는 작성 방법은 이제 대부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큰 산 하나 넘어갔습니다. 확인 설명서가 공부할 내용, 요게 마지막 하나 남았구나. 공부하실 때 확인 설명서 내용 중에 보면 우리는 확인 설명서 1번밖에 공부 안 한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이지. 근데 확인 설명서 양식은 4가지예요, 4가지. 비주거용. 그 다음에 토지. 임목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 주거용이고. 이것밖에 공부하는 거야. 근데 요 서식이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 환경 조건도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표를 기억해야 돼. 나오면 이건 난이도 상이에요. 어쨌든 무조건 상인데 맞추려면 요 박스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주거용은 1번인데 비주거용은 2번, 3번, 4번인데 자,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많지 않아요. 환경 조건 같은 경우는 주거용만 적어줍니다.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의 정리가 뭐가 있죠? 환경 조건에 일, 소, 진. 요 세 가지는 환경 조건에 들어가는데 주거용만 적고 비주거용부터는 일체 적어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빼먹고 넘어갔는데 봐봐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소방과 관련돼 있어. 시험에 잘 나와요. 소방은 어디에 적어주는 거죠? 자꾸 되돌아가서 보셔야 돼. 그치.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진짜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자꾸 보셔야 되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방에 관련된 걸 적어주는데 그 중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적어준다. 이게 있단 말이야. 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빼먹었으니까. 여기 요거. 소방에 보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있잖아요. 이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만 있어요. 그래서 불 났을 때 감지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있으면 있다고 체크하고 수량을 몇 개냐 이거 체크하게 돼 있다고.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아파트 이렇게 나오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라고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이 주로 아파트 중개를 많이 할 거거든. 아파트 중개하면 여기를 어떻게 해? 안 적고 넘어가도 괜찮아. 생략 가능하다. 제외한. 생략하는 게 아니고 안 적어줘도 괜찮아. 아예. 근데 단독주택이다. 다세대 빌라다. 그러면 요거 적어줘야 돼. 없으면 없다라고 체크해야 돼. 이게. 예. 그런데 이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얘는 주거용만 적어주는 거라고. 주거용만.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갑니다. 다시 원 상태로 가면 너무 많이 넘어왔네. 아이고. 여기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나오잖아, 이게. 얘는 주거용만 있어. 비주거용. 이건 없어. 두 개가. 토지도 없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없는 대신에 불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는 비상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벨이라고 써두시고 동글뱅이. 확인 설명서 1번은 뭘 적어주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죠? 경보기라고 할게요. 동글뱅이. 주거용은 경보기. 비주거용은 뭐라고요? 비상벨.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기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틀려버려요. 경보기는 뭐만? 주거용. 비상배는 비주거용.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경보기가 되다 보니까 X형.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혐오시설 같은 거 있죠. 요것은 적고 비주거용은 빠지고 또 토지는 공동묘지 생각하셔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목은 X. 그래서 비선호시설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인데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로 기억해야 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요. 주인공이라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잘생겼죠? 이렇게 되는. 나머지는 이제 조연에 해당되는 게 있어. 조연에 해당되는 게. 이것들은 감초처럼 맨날 들어오는 거죠. 조연들. 옛날로 치면 이면식. 그 뭐지? 무슨 아빠? 순돌이 아빠. 그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 조연으로 나오는데 꼭 나오면 재미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여기 입지 조건하고 공법상 규제는 동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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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X. 공법상 규제도 동글뱅이,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X.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이제 조연급이야. 입지 조건하고 공법상 규제. 두 개씩 기억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내 외부 시설의 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벽, 바닥면, 도배,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요것은 건물이 있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건물이 있죠. 동글뱅이, 동글뱅이. 토지는요. 빈 땅이에요. 빈 땅. 비어있는 땅. 그래서 여기는 적어줄게 없고, 확인 설명서도 적어줄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제일 끝에 거 임목도 없다 이렇게 돼. 여기 두 개 동글뱅이 이렇게 되지. 예.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밑에인가 어디 보면 공통된 거 나오죠. 밑에 있네. 모든 확인 설명서에 다 나오는 공통 기재 항목이 있죠. 요거 시험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한 2차례 나왔어요.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재 항목이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했죠.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취권을 발표한 거다. 예수님이 무지하게 술을 좋아하신다. 취권 발표다.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 지금 현재 살고 계시다면 제 생각에요.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 할 것 같은데? 그 세상 전쟁 일으키는 사람은 다 힘센 사람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힘 약한 사람 전쟁 못해요. 가만히 찌그러져 있지. 우리나라가 전쟁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세다고? 북한은? 북한 전쟁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망해요, 바로 그냥. 주변에 나라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 거기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못 일으켜요. 그런데, 얻어 맞으면, 전쟁 나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잖아. 그래서 옛날에, 북한이,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섬찟한 게, 북한이 핵 개발한다고 막 초기에 막 그랬었잖아. 그때 미국에서 북한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지금처럼 공격해서 박살내버리려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거기가 개입하기 힘들어요. 그럼 그냥 북한 그 핵 개발 못하고 박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 근데 북한에서 그때 조금이라도 반발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잘 얘기해갖고 공격 못하게 막아갖고 지금 이렇게 온 거지. 지금 북한 때리기도 힘들어. 이제 핵을 가져버려갖고. 그것도 미국 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갖고는 미국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란 때린 거하고 똑같잖아.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미국 대신 때려주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자, 예수님의 공통 관심사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생명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예자가 뭐예요? 예정금액. 수는? 중개보수. 취는? 취득할 때 부담할 조세. 취득조세. 관은? 관리관계. 여기는 실제 관리관계도 같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 등기부에 나오는 거. 표는? 대상 물건의 표시. 요렇게 사실은 5개 같지만 6개요. 암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요 위로 가면 다 동글뱅이 되는 것이죠. 요건.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적을 것은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요걸 암기해 보면 너무 쉬워요. 요 박스에서 이제 이걸 채울 수 있어야 돼. 밑에 걸. 채울 때 가만히 보세요. 위에 걸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 암기하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비가 오잖아 지금. 지금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 비가 와야 될 텐데. 경복이 있잖아요. 비옷을 입고. 여기까지 그냥 단숨에 암기했잖아 지금. 환경 비옷이란 게 뭐냐면 비를 맞으면 산성비가 돼갖고 머리가 벗겨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옷인데 머리가 비를 안 맞게 만드는 비옷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환경 비옷을 옷자를 여기 집어넣을 줄 아셔야 돼. 옷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집어넣어야지. 비옷을 입고 입는데 왜 이 공이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건 뺄 줄도 알아야지. 비옷을 입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제 병내관 이게 핵심이요. 관자 벽시인데 벽계수야 그런 거 있잖아. 벽시 있어요. 병내관이야. 내관이 저기 넷이 아니야? 넷이? 근데 성이 뭐야? 벽시야. 병내관이다. 병내시다. 병내관. 내관을 부르는 거야. 누가 부르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이름 왕이야 왕. 임금님인데 무슨 임금님인지 지금 까먹었어. 그때 그저 옛날 조선시대 때 밤마다 어우동하고 와서 놀고 온 임금님 한 명 있었잖아. 어우동. 드라마에도 나오고. 몰라요? 그런 게 있어. 옛날 임금님들이 지루하잖아. 굴 안에서. 굴이래. 궁 안에서. 그러니까 밤마다 놀러 가고 싶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밥 마시러 갔던 거예요. 임금님이 환경 비옷을 입고 비가 오니까 병내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병내관은 단번에 알아쳐줘. 어우동집에 가자는 거잖아. 병내관 그러니까 내관이 어떻게 해? 준비하는 거지 이제. 병내관 환경 비옷을 입고 병내관 이렇게 부르는 거면 병내관이 뭐라고 그래? 네네 알았어요 아이고 병내관 어우동집 알았어 네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2개야. 네네 네 하면 이건 넷이 아니야. 사실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네네네 해야 되는데 네네 하는 거 네네 이렇게 2번 했어. 네네 치킨이야. 네네 이렇게 이거 암기하면 끝이야 이제. 왜냐하면 환경 비옷을 입고 때 환경은 주거용만 입고 다 없죠. 밑에 거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제. 없을 때는 비옷이잖아. 비야 오다가 말다가 입고는 비옷을 입어버리면 비를 막아주잖아. 근데 다 막는데 얼굴 몸통 다리 다 막아주는데 요 제일 밑에 발을 못 막아. 그래서 거기는 비었잖아. 비를 얻어 맞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는 아무리 해도 100%는 아니잖아. 그리고 병내관 부르면 병내관은 재빨리 신발 들고 와야지. 가자고. 뭐야? 네네. XX. 암기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 자, 오늘 수업 끝인데 다 했어 이제. 아니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지. 나머지 것들은 이제 쉬운 것들. 자, 계약서로 넘어왔어요. 공부할 때 확인설명서 부분이 까다로워. 양도 많고 그래서 많이 보시고 확인설명서 부분을 한 3번 볼 동안에 계약서는 1번 정도 봐야 돼. 금방 볼 수 있어. 계약서 누가 써줘야 되죠 법적으로? 개공. 그러면 소공은 계약서를 써줄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는 없다. 그러나 써줄 수는 있다. 뭐 이런 거 별거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는 요건 중개했기 때문에 써주는 건데 계약서 서식과 관련해서 보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계약이 돼야 안 돼요? 말로 하면 돼요. 근데 뒤집어 버리거든.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돼. 그래서 소송할 때도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문자 주고받은 거, 이 소송에서 이번에도 서류 보면 문자 주고받은 거 그거 다 증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녹취록. 자동 녹음 기능을 많이 써요. 그럼 나중에 그걸 다 녹취록으로 풀어. 그래서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 그 녹취록이라고 그래요. 그게 증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어. 그거 보면 다 나와. 중개했는지 안 했는지가 거의 나와. 그거 이제 증거 갖고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이런
계약서에 표준 양식을 갖다가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등록관청이에요? 아니면 국장이에요? 그치. 그걸 이제 출제거리요. 여기를 물어봐.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양식을 만들어 놨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없다. 이게 드문 거예요, 사실은.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죠. 유일하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대신에 보시면 필수 기재사항을 빼먹지 말고 적으시고 계약서 쓸 때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내용을 규제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분쟁거리 될 만한 건 빼먹지 말고 적으시고 거짓으로 기재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거짓 기재하면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특히 다운계약서, 세금 때문에 그렇게 쓰면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벌금, 징역 이런 건 없어요. 소공이 다운계약서 써주면요. 자격, 정지 사유. 그래서 요 2번과 관련 요게 시험은 잘 나와. 그리고 1번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설명서처럼 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하셔야 돼요. 자, 누가 해야 될까요? 개공 사장님이 해야 되고 서명 및 날인을 사장이 해야 돼. 근데 법인일 때는 누가 대신하고? 대표자가 하고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고? 책임자가 해야 되고 이때는 서명 및 날이네요. 서명 또는 날이네요. 밋이야 밋. 두 개 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는 뜻. 근데 소공이 만약에 뭐 확인 설명도 하고 소공이 확인 설명서 적어주고 해주기 소공이 활동을 했다면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누구도 해야 돼. 소공도 해야 돼. 그걸 함께라고 하는 거야. 함께. 소공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별거 아니죠. 그러면 암기해야 될 게 별표 3개 돼 있잖아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필수기재사항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암기하실 때 여기 밑에 방법이 있죠. 자, 계약서를 쓰고 권, 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금을 계약금으로 받은 거예요. 대학 조교가 뭐 책 쓰기로 했나 보죠.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대학 조교입니다.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 받았다. 금덩어리 계약금으로 조그만 거 받았겠죠 뭐.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을 받았다. 권자 뭐게요? 이렇게 쓰시고 자꾸 이 연습을 하셔야 돼. 권리 이전의 내용. 대출 같은 거 있을 때 대출을 승계받을 건지 상환할 건지 이런 거. 자, 인자는요. 인적사항. 표는요. 물건의 표시. 주소 적고 면적 적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는요. 조세 아니에요. 조세가 아니고 뭐예요? 조건, 기한 이런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도 조금 조심할 것은 바로 요거요. 조건, 기한 요거요. 조세 아니고 교는 뭐예요?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인데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계약일. 별거 아니죠, 계약일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도 일시. 이게 물건이 부동산, 인도 날짜하고 시간. 이삿날이 이삿날. 금은 뭐예요, 이게? 금자 중요한데. 거래 금액. 또요?
요 계약 금액이 중요하죠. 계약 금액. 계약금. 계약금. 이거 중요하지.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그 지급 일자. 요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금. 계약금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입니까? 계약금. 계약금 2,500만 원.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냐고. 그렇게 그냥 한 줄만 딱 물어봐도 수험생은 당황해요. 꼭 아셔야 될 게 뭐예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총 거래 금액은 2억 5천입니다. 계약금은 2,500이고요. 그러면 계약금 2,500도 필수 기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특약사항. 기타 특약사항. 특약사항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요 전세 계약일 때 요새 특약사항 중에 들어간 것 중에 아주 막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키우라고요? 사육 금지.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실내 흡연 금지. 전자담배 포함. 벽걸이 TV 설치 금지. 3대 특약이요. 주인들이 아는 주인들은 요구해 이걸. 경험이 있는 주인들은 요구하고 경험 없고 처음에 이제 전세 놓는 거야.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나중에 2년 뒤에 나가는데 보니까 그냥 장판 다 긁어놓고 그냥 벽 다 그려놓고 막 나가면 그때서야 뭐야. 절대 저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전세 좀 나본 사람들은 이 얘기하지. 이게 기타 특약성이요. 어떻게? 나중에 분쟁을 생길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안 키워요. 그럼. 근데 뭘 안고 있긴 해. 안 키워요. 그럼 그 뭐? 모르지. 그러니까 뭐. 어쩔 때는 진짜 세상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죽기 싫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아이가. 자, 계약서 썼죠? 그러면 양쪽에 이제 계약서 줍니다. 이쪽, 저쪽 양쪽이 주는데, 같이 줄 서류 아셔야지. 계약서 써줄 때 같이 주는 서류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복사본 2개 같이 줍니다. 이렇게 같이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존기간은 몇 년? 계약서니까 5년. 4번이든 원본이든 전자문서는 다 보존할 수 있다. 근데 보존 안 해도 되는 경우 있나요? 네. 어떤 경우죠?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가 전자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될 거니까 따로 보존할 의무가 없다. 그죠? 이거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을까요? 계약서를 갖다 5년간 보존해야 돼. 근데 3년쯤 됐는데 단속을 나갔어. 왜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3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이 자기가 뭐 불만을 제기한 거야. 그래서 점검이 나와서 단속이 나왔다고. 그래서 계약서 봅시다 그랬는데 3년 지난 거에서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제재 받을까요? 업무정지 사유야. 업무정지. 계약서 없애버리면 5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정지가 결코 작은 제재가 아니죠. 요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지금 주게 돼 있잖아, 같이. 확인설명서 안 주면 어떤 처벌 받을까요? 개공이 안 준 거. 그것도 업무정지지. 그쵸? 이것도 업무정지, 이것도 업무정지, 온통 업무정지. 예? 근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키는 것 중에, 계약서 관련해서 들키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냐 그러면 다운계약서 쓴 거예요. 이건 이제 일단은 이중계약서 썼다, 다운계약서 써줬다, 여기 들통이 나면 일단 기본은 뭐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야.
취소 사유. 소자가 빠졌네. 등록 취소 사유라고. 임의적 등록 취소. 이게 기본이야,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제재를 또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기본은 요거다. 만약에 소공이 다운계약서 써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자격 정지 먹는 사유다. 이거지. 제일 큰 제재 중에 하나가 이거지. 예. 이건 넘어가도 되겠고, 아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끝냈고, 자, 쉬었다가 전자계약부터 하겠습니다.